7월 1일 자정, 유튜브 팬들 사이에서 정적을 깨는 일이 벌어졌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불꽃야구 8회와 9회 후반부 영상이 JTBC의 저작권 클레임으로 인해 돌연 비공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라진 영상에 팬들은 당황했고, 누군가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치부했지만 예리한 이들은 직감했다. 이건 콘텐츠 이슈가 아니라 전면전의 신호탄이었다. 그 예감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7월 2일, JTBC가 최강야구 시즌3 위 출연진을 공식 발표하면서 심수창이 이름이 라인업에 포함되었다. 단순한 캐스팅 뉴스로 보기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 불꽃야구의 중심 인물로 활약했던 인물. 그런데 돌연 JTBC로의 복귀라니 업계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긴장은 곧장 하나의 질문으로 응축되기 시작했다. JTBC는 불꽃야구를 정조준한 것인가? 이 위문은 섣부른 예민함이 아니었다. 팬들은 알고 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는 얼핏 보기엔 비슷하지만 사실상 철학도 구조도 완전히 상반된 세계다. 하나는 유튜브에서 독립적으로 자생한 열정 프로젝트. 다른 하나는 대형 방송국 시스템이 만든 전통적인 포맷의 정석이다. 그런데 불꽃야구에서 꽃피운 인물이 JTBC로 돌아갔고 그 타이밍에 제작진은 폭탄 같은 발언을 던졌다. 심수창 본인은 인터뷰에서 불꽃야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의 조심스러운 톤과 단어 하나하나에는 꺼내지 못한 갈등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각자의 방식대로 잘 되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불꽃야구를 관찰하는 듯한 말투는 오히려 자신조차 피하고 싶은 감정의 불편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그가 지난 3월 SNS에 남겼던 의미심장한 글귀는 장시원 PD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 뒤따랐지만 팬들의 기억은 그리 짧지 않다. 포스트의 시점이 너무도 절묘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의심을 지우기 힘들게 만들었다. 때로 타이밍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나 진짜 불은 그가 아닌 JTBC 제작진으로부터 타올랐다. 제작 책임자인 성치경 CP는 한 인터뷰에서 심수창을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프로그램 공동 기획자라고 언급하며 새로운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더 나아가 그는 불꽃야구 시즌1 당시 나는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당시 JTBC는 제작사였고 PD 장시원이 현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간 장시원 PD가 공고히 다져온 서사의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고 그 순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갈등의 뿌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심수창은 신중했다.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골랐다. 그러나 CP는 다르다. 그는 분명한 어조로 말했고 그 말은 마치 JTBC가 장시원 PD의 내러티브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이제 팬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처음부터 거짓의 씨앗을 뿌렸는가? JTBC는 이번 시즌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선언했고 기존의 승률 7할 기준 구조는 폐지된다 고 못 박았다. 이는 분명히 메시지를 품고 있었다. 불꽃야구가 자랑했던 성과 중심의 포맷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노선을 선언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개편이 아니라 경쟁작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었다. JTBC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열되기 시작했다. 심수창이 JTBC로 간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배신감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었고 오히려 불꽃야구 쪽이 진실을 왜곡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거세졌다. 유튜브 댓글창은 하루가 멀다 하고 논쟁의 장이 되었고 영상은 비공개와 재업로드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바로 불꽃야구를 기획하고 시즌1의 신화를 만든 PD 장시원이었다. PD 장시원은 말이 없었다. JTBC의 성치경 CP가 불꽃야구 시즌1 당시 장 PD의 역할의 의문을 제기한 직후부터 그는 단 한 차례도 입을 열지 않았다. 팬들은 그 침묵 속에 숱한 의미를 담기 시작했다. 불꽃야구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 내러티브에 대해 방어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소문과 해석을 낳았다. 반면 JTBC 측은 더욱 선명한 입장을 쏟아냈다. 성치경 CP는 반복해서 이번 시즌은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시스템이라 강조했다. 이종범 감독 역시 이제는 기존 멤버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승률 7할 구조는 폐지됩니다. 라는 선언은 그 자체로 불꽃 야구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것을 누구나 직감할 수 있었다. 이는 분명히 단순한 프로그램 개편이 아니다. JTBC는 이제 노골적으로 다른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그 선언은 불꽃 야구의 철학과 포맷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단순히 출연진의 이동,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창작 철학과 기획의 정체성에 대한 정면 충돌이었다. 이런 가운데 팬들은 다시 한번 심수창이 과거 행적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가 남긴 SNS 글귀, 방송 속에서 보인 표정과 침묵, 언뜻 흘린 발언 하나하나가 다시 해석되었다. 특히 3월에 남긴 나는 외부인일 뿐 이라는 식의 발언은 당시엔 겸손으로 들렸지만 지금 돌아보면 철저한 거리두기의 서막처럼 보였다. 심수창은 늘 신중했다. 그가 JTBC 출연을 결정하면서도 불꽃 야구와는 무관하다는 선을 강하게 그었고 팬들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가 단순한 출연자였다면 왜 JTBC는 그를 공동기획자로 호명했는가? 그 호칭은 JTBC 위 전략인가? 아니면 묻혀있던 진실의 일부인가? JTBC 측의 발언 중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이 문장이었다. 시즌1 당시 나는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JTBC는 제작사였고 장시원 PD가 현장을 맡았다. 이 말은 평범한 회고처럼 보이지만 팬들에겐 섬뜩한 메시지였다. 장시원 PD가 현장을 책임졌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시피위 고백은 그 당시의 기획 구조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 JTBC가 제작사였지만 기획은 누가 했는가? 현장 책임자는 있었지만 창작 책임자는 누구였는가?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팬들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불꽃 야구는 정말 장시원 PD의 작품이었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기획자가 존재했던 것일까? 더욱이 JTBC는 시즌3에서 기존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예고했다. 출연자 전원 개편, 포맷 변경, 공동기획자 부각,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된다. 바로 불꽃 야구와의 차별화, 그리고 기존 내러티브의 붕괴다. 그런 와중에 PD 장시원의 침묵은 더 큰 의문을 낳았다. 그는 왜 침묵하는가? 침묵은 때로 방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팬들이 놓치지 않은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다. 불꽃 야구 채널의 공식 커뮤니티에 올라온 단 한 줄의 공지였다. 프로그램 포맷과 기획 구조에 대한 무단 사용 여부를 분석 중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이 말 한 줄이 폭풍을 불러왔다. 이는 단순한 제작 이슈가 아닌 포맷 표절 문제를 암시하는 공식적인 경고였기 때문이다. JTBC는 이 공지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시즌3의 방향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승률 포맷 폐지, 인간 중심의 서사, 자율적인 구조, 이 모든 것이 불꽃 야구가 창출해낸 개념들이었다. 그런데 JTBC는 그것을 부정하면서도 은근히 차용하고 있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다. 결국 팬들은 이 전쟁의 본질이 단순한 프로그램의 경쟁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이 싸움은 누가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처음에 불을 지폈는가에 대한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다. 불꽃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누가 그 불꽃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 하는가? JTBC 위 말 한마디, PD 위 침묵, 그리고 팬들의 질문, 그 모든 것이 점점 하나의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서 균열은 점점 커져갔다. 심수창은 인터뷰에서 불꽃 야구와는 상관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팬들의 위심을 멈추게 하진 못했다. 그는 공동기획자라는 호칭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 무게감은 단순한 출연자의 위치를 넘어서고 있었다. 가장 큰 파장은 바로 그의 과거 SNS 글이었다. 3월, 불꽃 야구 시즌2가 한창일 때 그는 의미심장한 문장을 남겼다. 어떤 기억은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울린다. 그 한 문장은 당시에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시즌3가 공개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팬들은 곧바로 그 글이 장시원 PD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심수창은 전혀 아니다 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SNS 글이 올라온 날은 불꽃 야구 내부에서 포맷 관련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제보가 커뮤니티에 퍼지던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 시점은 우연이라기엔 너무도 정확했다. 팬들은 이제 하나하나의 발언을 시간순으로 되짚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조용히 흐르던 갈등의 흔적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JTBC 제작진의 발언도 섬세히 분석됐다.
장시원 PD의 말과 다른 입장도 있다. CP 성취경의 이 말은 사소한 의견 차이를 넘는 것이었다. 이는 곧 불꽃야구의 공식 서사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기존의 제작 책임자 내러티브에 균열을 가하는 발언이었다. 팬들 사이에선 JTBC가 왜 굳이 이런 말을 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필요 없는 해명을 굳이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들은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서서히 꺼내려는 수순이었을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었고 팬들의 분석은 점점 정교해졌다. 그 가운데 JTBC는 시즌3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홍보하면서도 기존 불꽃야구의 성공 요소들을 하나둘씩 가져오기 시작했다. 성과 중심의 시스템 대신 인간 중심의 이야기, 자율성과 감동을 강조한 구성이 대표적이었다. 이런 움직임은 오히려 팬들의 의혹을 더 자극했다. 불꽃야구를 모방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 기획자를 부정하려 하는가? 불꽃야구 측의 반응도 주목받았다. 공식 커뮤니티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공지가 올라왔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프로그램 포맷과 기획 구조에 대한 무단 사용 여부에 대해 심층 분석 중입니다. 팬들은 이 말 한 줄이 가진 의미를 즉시 이해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콘텐츠 창작권에 대한 정면 대결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전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장시원 PD가 있었다. 그는 시즌1을 만들어낸 얼굴이었고 유튜브 사상 60만 동시 접속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만든 제작자였다. 그의 리더십과 현장력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JTBC의 잇따른 발언은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제 팬들의 시선은 PD 장시원의 과거 인터뷰, 방송 중 발언, 심지어 영상 속 눈빛과 표정까지 확대되었다. 한때 나는 혼자였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었다. 는 그의 발언은 책임감 있는 제작자의 고백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그 고백이 진짜였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계속되었다. 반론도 해명도 없었다. 대신 JTBC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나섰다. 공동기획자 심수창이 부각, 기존 포맷의 폐기, 새로운 방향에 대한 자부심, 그 모든 움직임은 팬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였다. 마치 장시원의 존재를 지우고 새로운 창작자 중심의 서사를 만들려는 시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작자의 자리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특히 팬들이 목격한 수많은 밤, 수많은 회의, 그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전국을 누비며 선수들을 만나던 장면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팬들은 기억한다. 불꽃야구의 시작과 성장, 그리고 감동은 장시원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은 시험대에 올랐다. JTBC가 꺼낸 카드, 심수창이 입장, CP위 발언, 그리고 PD위 침묵.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전선 위에 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전선은 단순히 인물 간의 갈등이 아닌 창작권과 자존심의 충돌로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 속에 가려졌던 진실의 조각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뜻밖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팬들이 한참 불꽃야구와 JTBC의 갈등에 주목하던 그때 익명의 유저가 올린 한 게시물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게시물에는 시즌1 내부 회의 문서라 명시된 이미지 파일들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안엔 놀라운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기획 제안자, 심수창. 이 문서에는 단순한 회의록이 아니었다. 불꽃야구의 포맷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들, 즉 전직 선수 중심의 자율야구, 성과보다는 인간 중심의 서사, 유튜브 출발 후 방송 확장 가능성 등 현재 불꽃야구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옆엔 동일한 문구가 있었다. 작성자, 심수창.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장시원 PD를 유일한 창작자로 기억해온 팬들은 혼란을 느꼈다. 그럼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회의실에서 PD가 밤새 구상하고 전국을 돌며 카메라를 들고 선수들을 섭외했다는 그 감동적인 장면들. 그것들은 정말 전부 장 PD의 몫이었을까? 아니면 시작은 심수창이 머릿속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불꽃야구 측은 공식적으로 이 문서의 진위를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의심이 현실로 굳어져 갔다. 특히 한 내부 관계자의 추가 폭로가 그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사실 시즌1 초반 회의 자료에는 심수창 아이디어라는 폴더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폴더에는 지금 우리가 익숙한 콘셉트들이 담겨 있었다. 1인칭 카메라 시점, SNS 기반 선수 발굴, 승률 중심의 토너먼트 구조까지.
놀랍게도 시즌1이 모든 핵심 구조가 이미 초기 회의 단계에서 제안되었고 그 제안자는 심수창이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하나의 사실을 덧붙였다. 파일럿 영상 테스트 때 심수창 씨가 직접 일부 장면을 촬영하고 피드백 문서를 작성해 전달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창작자라고 봐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시즌1이 끝나고 나서야 이런 정보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가? 그 답은 어쩌면 계약서 안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복수의 내부 인물에 따르면 당시 불꽃야구 측은 심수창과 단순 출연자 계약만을 체결했다. 즉, 기획 참여에 대한 어떤 언급도 계약서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심지어 기획 기여에 대한 권리는 없음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그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 배경일 수 있다. 즉, 그는 원래 제작자로 참여하길 원했지만 유튜브 채널의 자금 사정이나 내부 제작 구조상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출연자라는 포지션에 머물게 되었다. 이것은 장시원 PD의 의도였는가? 아니면 당시 환경의 한계였는가? 그 누구도 명확히 답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변했다. JTBC는 시즌3에서 돌연 심수창을 공동기획자로 지목했다. 그리고 제작 자문료를 별도로 책정해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는 시즌1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투수 코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인물로 격상되었다. 결국 JTBC의 이러한 조치는 불꽃야구 내에서 억눌렸던 기획자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만들었다. 팬들 사이에선 처음부터 심수창이 진짜 설계자였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장시원 PD의 입지에 직격탄이 되었다. 그 모든 불씨를 확산시킨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 시즌1 3회. 그 장면에서 심수창은 화이트보드에 시즌 목표를 적고 선수들과 전략을 논의했다. 당시에는 단순한 예능 장치로 여겨졌던 그 장면이 지금에 와서는 기획자의 역할을 상징하는 결정적 순간으로 다시 해석되고 있다. 창작은 아이디어와 실행이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아이디어는 씨앗이고 실행은 토양과 물이다. 지금까지 불꽃야구는 PD 장시원의 실행력으로 성장한 나무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그 씨앗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가? 그 물음이 이제 팬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던져지기 시작했다. 사건의 본질은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불꽃야구는 누구의 작품인가? 기획이라는 말은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실행까지 책임져야만 진짜 창작자로 인정되는가? 이 질문 앞에서 팬들은 양극단의 입장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PD 장시원이 없다면 불꽃야구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시즌1을 지휘한 유일한 제작 책임자였고 전국을 돌며 선수를 캐스팅하고 카메라를 직접 들고 팀의 방향성을 정립했다. 그 현장의 모든 장면에 그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심수창이 없었다면 이 콘셉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한다. 회의 자료, 포맷 구성안, 촬영 피드백, 시즌 목표 기획까지 아이디어의 출발점과 구조 설계는 분명 그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실행력보다 앞선 창의성은 과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 논쟁은 단순한 공과 비교를 넘어서 콘텐츠 산업 전체의 철학을 되짚게 만들었다. 누가 진짜 창작자인가? 현실에서는 실행한 사람이 이름을 남기지만 본질은 생각한 사람에게서 출발한다. JTBC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시즌3에서 이 논란을 재점화함으로써 불꽃야구라는 브랜드의 중심을 흔들고 있었다. JTBC는 심수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동시에 기존 내러티브를 암묵적으로 부정했다. PD 장시원의 이름은 홍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대신 공동기획자 심수창, 새 포맷, 새로운 방향이라는 키워드가 반복되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JTBC는 시즌3를 통해 이제 불꽃은 우리가 만든다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팬들은 이 흐름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리고 질문했다. 그렇다면 장시원 PD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스로의 무게를 믿고 기다리는 침묵인가? 아니면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은 체념인가? 그 어떤 해석도 가능했다. 다만 팬들 사이에선 하나의 감정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배신감. 많은 팬들은 불꽃야구를 단순한 예능이 아닌 서사와 철학이 있는 다큐멘터리형 야구 예능이라 여겨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장시원 PD가 있었다. 하지만 JTBC는 그 이야기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심수창을 세우고 있었다. 물론 심수창이 기여가 작다는 말은 아니다. 그는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 JTBC의 행보는 단순한 균형이 아니라 대체로 보였다. 이 시점에서 다시 조명된 장면이 있다. 한 인터뷰에서 장시원 PD는 시즌2에서 심수창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처럼 보였지만 지금의 와선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처럼 읽힌다. 아쉬움, 갈등, 후회, 그리고 어쩌면 배려. 팬들은 그 인터뷰를 반복해서 돌려보기 시작했다. 장 PD의 말투, 눈빛, 단어의 선택, 그리고 생각했다. 그는 뭔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심수창의 역할, JTBC와의 관계, 그리고 프로그램의 미래, 그 모든 걸 예감한 듯한 그의 말이 이제는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불꽃야구 측은 새로운 공지를 올렸다. 기획 기여도 및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청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다. 법적 대응 이전의 공식 경고였다. JTBC가 불꽃야구의 기획을 재활용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마주가 아닌 창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제 싸움은 단순한 개인 간의 오해가 아니었다. 이는 창작자와 방송사의 전면전, 철학과 자본의 충돌이었다. 불꽃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 불꽃을 진짜 지킨 사람은 누구였는가? 팬들은 그 물음에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답은 숫자가 아닌 진심에서 나올 것이라 믿고 있었다. 콘텐츠 산업의 중심에서 지금 하나의 질문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다. 크리에이티브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무수한 실행이 반복되는 이 시대. 우리는 정말 창작자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누구의 기획이었고, 누구의 손에서 성장했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야구를 매개로 한 인간 이야기였고, 리더십과 좌절, 팀워크와 경쟁의 본질을 다룬 사회적 드라마였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은 단순한 흥미 이상의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물음이었다. 그것은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는 주제이기도 했다. 우리는 종종 실행한 사람만을 기억한다. 이름이 언론에 오르고 인터뷰에 등장하며 크레딧에 올라간 사람만이 창작자로 남는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커피 한 잔 앞, 노트북 한쪽에 적힌 메모 한 줄, 스케치북 귀퉁이에 그린 구조도 한 장에서 심수창이 이름이 그 시작점이었다면 그는 왜 이토록 오랜 시간 침묵했는가? 그 답은 단 하나다. 시스템 때문이다. 불꽃야구 시즌1은 유튜브 채널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했다. 제작 여건은 불안정했고 예산은 제한적이었다. 그 안에서 심수창은 스스로 기획의 몫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는 출연자의 위치를 받아들였고 그 침묵 속에서 프로그램은 성장했다. 장시원 PD가 만든 프레임 안에서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었다. 하지만 시즌3에서 JTBC는 그를 다시 호출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공동기획자로, 그리고 제작 자문비를 제공하며 프로그램 구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초청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자신의 기획을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반면 장시원 PD는 침묵을 유지했다. 수많은 위호, 정체성 논쟁, 이름이 지워지는 상황에서도 그는 단 한마디도 내놓지 않았다. 그 침묵은 어떤 이들에게는 고결함처럼 보였고 다른 이들에게는 회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싸움에서 이탈한 셈이 되었다. 이 싸움은 이제 법정으로 갈 수도 있다. 불꽃야구 채널은 프로그램 포맷과 기획 구조에 대한 무단 사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만약 JTBC가 시즌1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재활용했다면 이 싸움은 콘텐츠 산업에서 전례 없는 판례를 남길 수도 있다. 창작권과 방송권, 개인 기획자의 권리와 조직의 소유권이 충돌하는 진짜 사례로 남을 것이다. 팬들은 여전히 갈라져 있다. 심수창이 진짜 설계자였다. 는 입장과 장시원 PD 없이는 실행 불가능했다. 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둘 중 하나가 아닌 둘 다일지도 모른다. 아이디어가 없으면 시작되지 않고 실행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되는 이름은 하나뿐이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누가 침묵했고 누가 그 침묵을 이용했는가? 누가 시작했고
누가 그 시작을 지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가? 콘텐츠는 결국 이야기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은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다. 불꽃은 어딘가에서 피어났다. 그러나 그 불꽃을 키운 건 여러 사람의 손이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이 갈등은 그 손들 중 누구의 손이 먼저였는가에 대한 다툼이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창작이란 이름 아래 침묵을 감수해야 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설계자들의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는 언젠가 빛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이 논쟁의 끝에서 발견되기를 바란다.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 불씨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이름을 잊었는가?